오늘 오후 2시에는 특검의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이 최종 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병우가 구속되지 않았고요. 우병우는 국회 위정을 걸었더라면 영장이 청구됐을 겁니다. 자,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우병우가 검찰하고 한통속인데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우병우는 마지막까지 웃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권이 뭐 혹시 바뀌든가 어쩌되든가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자, 오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슬슬 나온 내용 중에 보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통화를 수백 차례 했고 그 중에 170여 차례가 독일에 도주한 뒤에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 그 핸드폰 전화번호가 발신지가 밤낮으로 다 청와대에 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최순실과 통화가 되었다. 또 태블릿 PC, 그렇게 문제 많았던 태블릿 PC, 장시호가 발견한 두 번째 최순실 태블릿 PC가 빌딩 관리인의 이름으로 개통이 되어서 거기에서 매달 요금이 3만 몇천 원씩인가 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리고 박 대통령 집을 사실상 최순실이 사줬다. 오늘 특검이 발표하는 내용은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탄핵에 임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의 어떤 마음의 부담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 사유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되어서 마지막 평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발표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것이 헌재에 의해서 검증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이 발표하는 게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결국은 특검이 발표하는 내용이 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형태로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것을 박 대통령 측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이야기한 무슨 왜 재난본부에 늦게 갔느냐, 세월호 가라앉는 날 교통사고 났다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 재난본부에 있던 불법 주차된 차를 드러내는 사진을 이렇게 추가 증거로, 교통사고 났다는 추가 증거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차를 드러내는 사진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당 경찰서에 신고도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당당하게 재판을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헌재는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를 어찌어찌해서 나는 인용이다, 나는 각하다, 이렇게 개별 재판관들이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개별 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다 밝히겠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할 때 개별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고 몇 대 몇으로 기각됐는가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우 잘못된 행태였죠. 헌재는 이번에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당일날 아마 이 TV 중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내용들은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건데요. 검찰이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우병우, 이석수 두 사람의 이 특별감찰관실에 관련되는 문제와 또 우병우의 의혹을 다루는 특별수사팀이 특임검사가 임명되어서 윤곽근이라고 하고 있었고요. 또 특수본을 서울중앙지검 밑에 설치해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하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검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특검에서 못한 부분은 다시 검찰로 넘어갈 건데 검찰은 아마 박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 이후에 특수본을 꾸려서 하겠죠. 아마 박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검찰이 열심히 후벼팔 겁니다. 자기들 것만 빼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는 다음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 중에서 어느 누가 주요 이 국가의 정책에 관한 안보와 경제 이런 부분에 관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안건을 두 가지를 안보하고 경제로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 국민투표는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과 같이 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엄청난 국론을 분열을 가져올 사드 배치,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MD 참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국민투표에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이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 재배치 이런 부분도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되는 제반 이슈를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 부서 조항으로 적어도 한 20년은 대한민국의 정책이 이대로 바뀌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예 진짜 말뚝을 박아버리든가, 안 되면 국민투표에서 거부당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관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이듯이 한국도 지금 안보에 관한 현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와 같은 정계국 유착 부패 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부패 척결과 또 국가적인 고용 창출, 또 국가적인 주거 공급, 그리고 독과점 가격 담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또한 국민투표에 붙여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 이슈, 부패 척결 이슈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이 다 포함된 이슈를 주거 공급, 주거 정책에 관한 이슈까지 경제 정책으로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버렸어요. 당선된 사람이 이런 어떤 당선 직후에 국민투표를 국민들한테 부의해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확정을 지어야 이 나라가 정말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해서 길거리 싸움질을 하지 않고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적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투표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 부패 척결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한번 붙여버려야, 그래야 이후 이런 논란들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그것이 결국 정치를 좀먹고 국가 경제를 좀먹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지 않고 일정하게 쭉 갈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또 누가 당선되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 다 뒤집는다고, 안보 정책 뒤집고 경제는 또 재벌의 앞잡이가 돼갖고 빌빌 싸다가 또 탄핵당해가 끌려 놓을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문 후보 이번에 자신이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당선된들 자신이 지금 여소야대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겠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드나 이런 부분의 입장을 바꿀 때 또 국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로 가고 좌우 대결 속에서 붕괴되어 갈 겁니다. 또 친재벌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재벌 개혁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주변에 배치해놓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갈 겁니다. 이런 안보와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저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합의를
한번 보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국민들 전원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에 승복을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사드 배치하지 말자, 한미 동맹도 해체하자, 이렇게 가게 된다면요, 저는 그것도 이 나라 운명이라고 봅니다. 떠날 사람 떠나고요, 남아서 지킬 사람 지켜서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재벌 친화적으로 집중적으로 특수 기업들의 소수 기업에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전 국민이 나중에 못 살아서 다 들고 일어날 때까지 가든지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패가 좋다면 부패하게 가야지요. 그래서 이런 경제 안보 이슈를 국민투표에 해부해서 적어도 한 20년간은 나라에서 방향을 지속되어 가야 될 방향으로 합의된 아젠다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하길 바란다라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을 공개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요, 이 중국의 지금 이런 지속된 압력이 몇 년간 계속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눈치 보고 어쩌고 하면서 한미 간에 트러블 생기고 한일 간에 트러블 생기고, 거기에 뭐 민족주의니 어쩌니 들어오고 친북 친중 다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면서 나라는 붕괴해 갈 겁니다. 또 그리의 데모로 나를 씌우게 될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거대한 한국 사회의 상층들, 재계, 언론계, 관료, 법조계, 이 사람들 다 친재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누가 되든요, 입으로는 재벌개혁 해도 누가 되든 그들을 위해서 가게 될 거고, 또 부패가 발생할 거고, 또 정책은 교묘하게 변질되어 가면서 노무현 정권이 작간파기 캐고 우회전했던 것처럼 가게 될 겁니다. 자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죽는 식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정경유착이나 최순실 게이트를 겪고도 부패가 해결되지 않은 채 더 교묘해지면서 가게 될 거고, 언론들은 또 그런 것들이 정의냐 바른 것이냐 왜곡할 겁니다. 이 속에서요, 이 나라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자빠질 겁니다. 이제 한방으로요, 경제정책, 경제민주화에 담을 부분이 있으면 다 담고, 안보정책 담을 거 있으면 다 담아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를 철저하게 개혁하는, 그러면서 부패를 척결하는 이슈,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거 문제에 대한,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올려서 투기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안 그러면 국가에서 안정한 주택들을 갖다가 저소득층도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면서 결국은 집 때문에 고민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다 한데 넣었어요. 그걸 전반적으로 경제 이슈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결판을 좀 지어서, 저도 만약에 그렇게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부결된다면, 만약에 저도 뉴스 브리핑 접고 이제 남은 인생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해야 될 겁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또 도둑놈 하나 더 뽑을 거예요. 호랑이 피하려다가 코끼리 만난 길이 될 겁니다. 자, 도둑은 뭐 호랑이보다 무섭다. 호랑이 한 발로 밟아 죽이는 맘모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거 다시 해서 뽑은 사람이요. 돌아가는 꼴 보면 뻔합니다. 자, 국민투표 합시다. 안보 경제 이슈 국민투표에 붙여라.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100% 지지 선언하겠습니다.